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제주를 찾는 인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한 여행사의 블로그입니다. 2박 3일짜리 제주도 골프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의 마감이거나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려야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도의 숙소를 검색하자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적지 않은 관광객과 귀성 인파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도 닷새로 지난해보다 하루가 길어 관광업계는 지난해의 19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데다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대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가 그나마 해외 같고 도시보다는 약간 자연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제주도로 선택하게 됐어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은 잠재적 위기라며 집안 행사나 친목 모임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묘 내지는 돌아가신 어른들 가서 아무튼 제례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자제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체류 시간을 줄이거나. 광복절 연휴 이후에도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0여 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인구 이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삼방산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 등 5명이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29번째와 33번째 목사 부부와 43번째와 44번째, 48번째 확진자 5명이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 오늘 오후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퇴원한 29번째와 33번째 목사 부부에 대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2명입니다. 현직 해양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해 길 가던 학생과 시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이 해경 간부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한 성인 남성이 남자 고등학생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학생의 옷이 찢어지고 주먹이 오고 갑니다. CCTV에 찍힌 이 성인 남성은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46살 김모 경위. 만취 상태였던 김경희는 지난 9일 밤 독서실로 향하던 학생들의 발 뒤꿈치를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의를 주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거리를 배회하던 김경희는 30분 뒤 학생들을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제 멱살 잡히고 애는 밀려가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준 거고 저도 2세대 맞았죠? 그런데 이 해양경찰의 폭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화물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얻어맞은 이 화물기사 역시 눈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여기 손님이 앉아 계시다가 10시 마지막 손님인데 그분이 앉아 계시다. 세상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을 수가 있나. 심지어 김경희는 2번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번엔 경찰의 다리를 아주 심하게 물어뜯는 엽기에 가까운 상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CCTV 속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치했습니다. 해경도 김경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농민회는 고영권 부지사가 위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취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해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최근 국책 사업과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들끓는 용광로처럼 갈등의 섬이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창사 52주년을 맞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책 사업으로 빚어진 갈등에 상처받고 있는 도민들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고향인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28살 김현지 씨. 다시 돌아온 고향은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에 주민 사이 대화는 이미 단절된 상태. 서로를 삼촌이라 부르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과거는 사라졌고 찬성과 반대로 나뉜 고향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되살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잡지와 신문을 발행해 갈등 회복에 나섰지만 현지 씨 본인은 물론 주민들의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넌 나가서 살아야 돼. 넌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 네. 강정주민 김종환 씨는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데도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해군기지를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대운동에 참여해 얻은 것은 정과 구범. 투쟁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제는 알코올 의존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자주 잠자다가 깨갖고 그거 저 강릉천에서 그거 길목 맞고 다시 먹고 그때부터 잠못 9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술 마셔도 얼마 자지도 못하고. 전문가의 진단 결과 김 씨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 적대감과 경계심에 해당하는 척도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대통령과 해군참모총장이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갈등으로 채워진 첫 단추는 개인에게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겉으로는 해결이 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완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 갈등이 온전한 수준으로 완결이 되어야지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PTSD라든지 그런 증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각종 개발 사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제주. 치유하지 못한 갈등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국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과로사 대책 쟁취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합니다. 택배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폭증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신규 인력 투입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레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택배사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1일부터 모든 분류 작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산하기관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을 1.5% 인상한 것은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가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일방적으로 동결과 1.5% 인상 중에 선택을 강요했다며 생활임금 결정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79살 현모 할아버지가 추석 명절에 쓰려고 인출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도난당했다며 신고해 집안을 2시간 동안 수색해 찾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신발장 위에 둔 전화번호부에 수표를 끼워뒀다고 진술했지만 마루에 서랍장 안에 있던 또 다른 전화번호부 안에서 발견됐다며 빈집 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귀중품은 집안에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지난 1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61살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당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해 승합차에 탄 2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66살 권모 씨에게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청 민원실 민원 창구와 주민 상담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제주도는 민원 서류 접수와 여권 발급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불특정 다수 사이에 접촉이 많아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투명 가림막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실 안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손 소독제도 비치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학원과 교습소가 시정 조치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 100여 곳을 점검해 출입대장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발열검사를 하지 않은 15곳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에 소독약품 1,170개를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확 현장 일대에 드론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 착색하거나 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확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확한 감귤은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설익은 극조생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호근동의 한 선과장을 적발해 감귤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산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가 1kg에 180원으로 결정돼 4년째 동결됐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상품 감귤 품질 기준을 지름 49mm 이상 54mm 미만인 2S에서 67mm 이상 71mm 미만의 2L까지 당도는 10브릭스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52만 8천 톤으로 이 가운데 가공용은 8만 1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가용 예산이 급감해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총 세입액은 4조 5,674억 원으로 올해보다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경비 등을 뺀 순수 가용 예산은 1,631억 원으로 5,300억 원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